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입주 물량 통계, 거래량 변화, 미분양과 전세, 공실 사례를 통해서 입주 폭탄과 공급 과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투자 심리 위축과 수요 이탈로 인해 실거래가가 무너진 단지, 낙폭 위험이 큰 외곽 지역의 실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회 세종이사당 공사 본격화, 세종서울고속도로 개통 등 낙관적인 이슈들을 중심으로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심 생활권 단지들, 주요 아파트에서는 실거래가가 바닥에서 1억 이상 회복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전체가 다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세종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말에 따르면 요즘 세종시 아파트 거래는 중심 생활권은 관심이 조금씩 붙는데 외곽은 아직 매물만 늘고 거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는 보이지 않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2025년의 세종은 단순히 상승기와 하락기의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오르는 곳은 오르고 무너지는 곳은 더 깊게 빠지는 시기입니다. 무턱대고 세종은 오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수도권과 연결된 미래형 행정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살아남을 곳과 피해야 할 곳이 명확히 나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종시가 당면한 몇 가지 리스크, 즉 입주 폭탄과 거래 절벽, 외곽 지역의 낙폭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시는 태생부터 계획도시로 출발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 아래 국가주도 개발, 대규모 택지 조성,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건설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시가 지금 맞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계획된 공급이 수요보다 너무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기준 세종시는 최근 3년간 약 2만 8천 세대 이상이 입주를 마쳤고 2025년에도 9천여 세대가 추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대도시급 입주 물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만 약 4천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특정 지역, 즉 육생활권과 외곽생활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대단지들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시장은 공급 부담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전세 시장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기준 세종시의 전세 물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심 생활권은 비교적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나 외곽 생활권에서는 한 달 이상 전세가 나가지 않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편동 세나로 1단지, 세종자의 이편한 세상, 84제곱미터 전세는 입주 초기에 3억 5천만 원까지 호가했으나 2025년 5월 평균 2억 6천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2억 원대 전세 매물도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서 비워둔 집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입주가 몰리는 단지에선 2중 3중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전세 공실,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이라는 삼각파도 속에서 입주 예정자는 대출이자와 공실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입주 폭탄은 단순히 해당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악화시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시내권을 벗어난 구도심 외곽의 일부 단지에서는 지금 전세를 맞춰도 1억 원 손해고 안 맞추면 공실이니 이래저래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멈추면 주변 단지 시세도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은 이미 매수세가 빠져나간 지 오래이며 교육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으나 상업시설 활성화는 더딘 편이고 시내권과 출퇴근 접근성이 낮아자차 없이는 시내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입주가 몰리는 지역이 대부분 교통망이 미비하거나 기반시설이 미완성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입지 불리한 지역에 수천 세대씩 입주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요자들은 다시 시내 중심지로 몰리고 외곽지엔 매도자와 임대인만 남습니다. 결국 입주 폭탄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내부의 수요 재편성과 부동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 폭탄은 세종시의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한데 얽힌 지금 무턱대고 저가라고 진입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입주 폭탄이 물리적인 공급 리스크라면 지금 세종시가 직면한 두 번째 위협은 바로 거래 절벽과 수요 이탈입니다. 즉, 집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021년과 2022년 사이 전국적인 유동성 장세 속에서 세종시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조정과 금리 인상 흐름이 맞물리면서 세종은 거래가 가장 먼저 끊긴 도시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한 해 동안 1만 4천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5천 건 이하, 2024년에는 4,200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1,100건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주춤한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거래 절벽입니다. 특히 2025년 3월과 4월 두 달 연속 한 달 전체 아파트 거래가 4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안 신도시나 수원 광교 같은 비슷한 계획도시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거래 부진은 결국 가격 왜곡과 가격 붕괴로 이어집니다. 왜곡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최근 실거래가 없는데 호가는 계속 올라간다거나, 지난달엔 호가가 7억이었는데 이번 달엔 6억 초반으로 내려서 호가한다면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가 없어서 시장이 정확한 가격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매도자들은 버텨보자는 심리로 호가를 유지하지만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야라는 심리로 관망합니다. 즉, 시장에 가격이 없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종이 그 구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원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육아와 교육을 고려한 30대, 40대 실수요층이 주요 수요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급등 후폭풍, 청약 포기 등이 맞물리며 이들마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관과 대기업 직원들도 서울 출퇴근을 선택하거나 대전, 오송 등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인접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냉각이 아니라 생활 기반의 이동, 즉 수요의 이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지금이 바닥 아닌가요? 이 가격이면 사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내려가는 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수세가 붙고 실거래가 회복이 시작될 때 감지됩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바닥에 붙어 있고 전세가가 붕괴되고 실거래가가 계속 하락하는 시기는 절대 안정 시그널이 아닙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단지별 실거래가가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가? 해당 지역의 전세가 회복 혹은 공실 해소가 진행되고 있는가? 둘 다 없다면 지금은 하락의 중간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종은 다 똑같이 움직인다. 여긴 계획도시니까 어디든 나중엔 다 올라간다. 하지만 이 말은 2025년 기준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계획도시라는 건 처음엔 고르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지와 외곽의 격차가 커지고 결국 중심지만 살아남는 구조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가장 위험한 부동산은 구도심의 외곽 지역과 신도심의 공급 과잉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도심과의 연결이 어려워서 자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편하거나 KTX역 등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 편의가 안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교육, 상업시설 부족하고 서울과 대전, 청주 등 접근성이 낮거나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즉, 살기 힘든 곳에 아파트만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들은 반등 신호도 매수세도 없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전세가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매수자는 이중 부담이고 세입자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입주가 끝났어도 수요 유입은 제로이고 정부 정책, 교통개발, 산업유치 등 외부 호재가 전무합니다. 기대감이 아예 없는 지역, 결국 이 지역은 가격이 싸도 사고 싶은 매물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락장의 위험 구간입니다. 이러한 외곽 낙폭 단지들의 공통적인 위험 시그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실거래가 없고 호가와 실거래가 격차가 5천만 원 이상인 아파트입니다. 전세 물건이 장기간 미계약이고 인근 생활권 대비 시세 괴리가 1억 원 이상 나는 아파트입니다. 이 조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사면 안 되는 단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종시라는 도시 자체의 미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외곽지의 하락은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가격 회복 불능 단지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반등 흐름이 보이는 지역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나성동, 세롬동 등 중심 생활권 주요 단지는 거래가 살아있고 실거래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교통망과 시내 접근성이 우수하고 상업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이나 세종 서울고속도로 등 정책 수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입주 예정 대단지 중 교통 인프라나 교육, 생활시설이 불편한 지역이나 최근 3개월간 거래가 없거나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5천만 원 이상 벌어진 단지 또는 외곽읍 면지역 등은 실거주가 불편하고 투자 수요 없으며 공공지원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등의 동력이 없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다만 지금은 지역 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모두가 오르는 시기가 아니고 살 곳과 사면 안 되는 곳이 명확히 나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세종이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종 중에서도 살아남을 지역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